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깨양사 김종우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권력 잡은 군발이 저번 시간에 우리 첫 번째 시간에서 연개소문 했었죠. 연개소문이 양이 좀 많아가지고 오늘은 연개소문 두 번째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개소문은요, 여러분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연개소문이 180명을 죽이고 그리고 왕까지 이제 토막살인한 것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이 토막살인하고 왕을 죽인 이유가, 쿠데타 일으킨 이유가 뭐냐, 이렇게 잘 나오는데, 교과서에서는 보통 대당 강경책으로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옵니다. 시험 문제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설명돼 있고요. 그런데, 그 좀 의심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무조건 대당 강경책만 추구했냐?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이유는 연개소문이 자청해가지고요, 당나라 도교를 도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나라 이 도사들, 파견해달라고 이제 요청도 했거든요. 이 도교 진흥책이 이제 나중에 불교 세력 반발을 일으키죠. 반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보면, 이사부, 이 스승이었던 이제 해량이 이제 귀부해가지고 신라로 가죠. 신라로 가서 신라에서 이제 국통이 되죠. 진흥왕 때 국통이 된다는 이런 기록도 있는 걸로 보아가지고, 이 연개소문의 도교, 이 도입이 당나라하고의 그 유화책으로 또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생각하면 또 이제 불교 세력 억제라고도 볼 수 있겠죠. 도교가 왔다는 이 증거를요, 이제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그 유명한 그 현무도 있죠. 사신도. 도교는요, 천신과 지신이 있고, 그리고 사방에 청룡, 주작, 현무, 백호가 있다고 하거든요. 북쪽 방의 신이 바로 현무입니다. 현무. 그래서 현무도 이거 유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벽화 같은 데 보면, 그 도교와 관련된 벽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신선 그림, 뭐죠? 새를 위에 타가지고 날아다니는 그 그림도 있고요. 그 다음, 평창올림픽 때, 히트 친 거 있죠? 안면도? 그 안면도래. 그 사람 얼굴 있는 그림. 네, 그 그림도 있는데, 그게 평창올림픽에 그때 한번 해가지고 엄청 유행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 원래는 고구려 벽화에 있는 거예요. 고구려 벽화에 있는 거. 옆에 그림 있죠? 그때 한번 히트 쳤었죠. 이렇게, 중국 문화를 이렇게 수입하려고 했다는 것을 통해서도 연개소문은 무조건, 전쟁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전쟁을 좀 피하려는 노력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국제적 분위기가 전쟁의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특히 당태종이 연개소문을 엄청 싫어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게, 연개소문이 영유왕을 토막살인해가지고 시궁창에 버려버렸잖아요. 이 얘기를 듣고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왕이 어떻게, 신하가 어떻게 왕을 죽일 수 있냐. 그러면서 엄청 분노하게 됩니다. 당태종은요, 중국 3대 위대한 황제 중에 하나입니다. 진시황, 그 다음 한무제, 그 다음 세 번째가 당태종이거든요. 풍채도 우람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공격하려고 합니다. 연개소문이, 영유왕을 죽였다는 말 듣고 바로 공격하려고 하는데 대신들이 반대해요. 왜 그러냐면 고구려가 너무 좀 세다. 그리고 명분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바로 공격하지는 않고요. 좀 기다립니다. 명분이 있을 때까지, 기회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요. 이때 이제 신라가 이제 고구려하고 회담이 결렬되면서, 그렇죠. 결렬되면서 이제, 나당 동맹을 체결하죠. 그래서 맨날 이제 일로 바치는 거야. 고구려가 맨날 자기들 쳐들어온다. 좀 구해달라. 맨날 이거, 요청합니다. 그래서, 당나라가 고구려에 가가지고요. 사신을 보내가지고, 너네 신라 공격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라 공격하지 말라고. 그런데 고구려 이걸 거부해요. 뻑큐 날리는 거야. 뻑큐 날리는 거야. 너네가 뭔데 우리가 원래 한강 이남 중령 일대는 장수왕 때부터 우리 거였어. 너네들이 뭔데 난리쳐 이 새끼들아. 이건 거죠. 막 크라스한 거지. 그쵸? 그러니까 이제 기회가 왔다. 당태종이.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죠. 이거는 이제 신라의 외교술의 승리라고 볼 수 있죠. 신라 이제 김춘추 무열왕이 고구려하고 협상이 실패하자마자 이제 당으로 가서 나당 동맹을 체결하잖아요. 이 나당 동맹 체결한 다음 이제 한 것이 바로 이제 전쟁이죠, 전쟁.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당나라가 신라를 많이 이용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당나라가 혼자 쳐들어가요. 혼자 쳐들어가. 이게 그 유명한
이제 고당 전쟁입니다. 고당 전쟁이야. 김춘추의 노력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 김춘추만 잠깐 더 설명하고 가도록 하죠. 김춘추는요, 왜 이렇게 삼국을 통일하려고 했냐. 이거는 김춘추는 솔직히 해서 고구려는 별 의미 없었어요. 김춘추는 백제가 목표였습니다. 642년이 중요한 해인데, 이때 백제가 대야성을 점령합니다. 백제가, 의자왕이. 이 대야성이 지금의 합천지역인데, 합천지역은요, 바로 경주로 들어갈 수 있는 길목입니다. 대야성이 함락되면서, 이 김춘추의 정식 위상은요, 하락됐어. 왜 그러냐면, 대야성 성주가 김춘추가 꽂아놓은 거거든. 왜 그러냐면, 대야성 성주가 김춘추의 사위였어요. 사위였다고. 딸이 이거. 딸.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요게 김춘추한테 엄청난 타격이 있었을 거다. 뭐 물론 막 싸우고 했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이게 아주 불미스러운, 그렇죠, 여자 문제로 이게 부하 여자를 탐하는 바람에 이게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대야성이 함락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춘추의 정치 위상이 이제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옆에 지도 있을 텐데 이제 부여에서 대야성 해가지고 암랑으로 해가지고 경주로 가는 바로 입구에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 입장에서 이제 위기지, 위기. 그래서 김춘추가 이제 외교술로 고구려를 갔다가 안 되고 이제 당나라 가가지고 나당 이제 동맹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정치적인 이제 외교의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춘추가 이때 연기소문을 찾아가요. 이때 연기소문하고 회담을 합니다. 근데 사료에는 보장왕이 나왔다고 하는데, 보장왕이 얘기했다 하는데, 연개소문이 한 거죠. 이때 정치는 연개소문을 잡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연개소문이 이제 보장왕이 김춘한테 요구해요. 뭘 요구하냐? 중령일대 땅 줘라. 너네들이 차지한 우리 장수왕 때 있었던 중령일대 땅을 너네들이 줘라. 근데 이걸 김춘추가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김춘추가 감금됩니다. 이제 감금되는데 여기서 일화가 많죠. 김유신이 이제 국경지대까지 와가지고 이제 공격하려고 했다. 또 하나는 뭐 고구려 대신한테 뇌물을 줬더니 고구려 대신이 여기에서 이제 토끼, 거북이, 우화를 알려줘서 거짓말치고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결국엔 도망가죠. 김춘추가 풀려납니다. 김춘추가 풀려나자마자 이제 당나라로 간 거예요. 당나라로. 그럼 여기서 고구려를 왜 신라를 거부했을까? 이게 의문이 되는데, 이미 신라는 당하고 교류가 활발하고 있는 상태였고, 연개소문도 이거 다 알고 있었고요. 이거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고구려 입장에서는 백제가 신라 성을 점령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라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백제가 더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신라하고 동맹을 맺지 않고 이제 신라하고 적대적 관계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오판이었죠. 신라를 동맹 안 하는 바람에 나중에 알겠지만 정선이 두 개가 됩니다. 그 압록강전선, 그러니까 당나라하고 그쪽하고 이제 밑에 전선하고 두 군데로 돼요. 두 군데로. 그래서 이게 고구려 멸망의 하나의 원인이 된다. 전선이 하나야지 집중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전선이 두 개니까 집중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멸망의 원인이 돼요. 그리고 이후 이제 신라는 당에 가가지고 나당 등결 처구하고요. 이제 당태종이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이때 당태종이 신라 공격 이제 하지 말라고 하니까 고구려가 뻑큐 날렸잖아요. 이때 당태종이 이제 화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개소문은 임금을 시해하고 대신을 죽이고 백성을 학대하고 이제는 나의 명령까지 거부하니 토벌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하고 바로 이제 전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이제 고당 전쟁입니다. 당태종 이세민이 이제 공격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연개소문도 이거 전쟁 한번 막아보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백금 줘가지고 뇌물 줘가지고 인질 보내고요. 인질 보내겠다. 백금으로 뇌물 주고 그냥 당태종 다 거부해요. 뭐 여자도 죽어가지고 당태종 다 거부해요. 그래서 645년에 드디어 이제 고구려를 침공합니다. 근데 당태종이 잘 나가요. 요동성도 함락하고요. 거기 공격합니다. 그런데 딱 한 성을 점령 못하네. 이 성이 그 유명한 이제 안시성이죠. 심지어 영화까지 나왔습니다. 영화. 조인성이 막 투구도 안 쓰고 싸우죠. 안시성. 저도 그 영화 봤습니다. 와우.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저 그렇습니다. 리들리 스콧 감독 그 킹덤 오브 헤븐을 너무 베꼈어. 거기가 똑같아. 전쟁신이 거의 비슷합니다. 좀 안타까워요. 이거 좀 돈 많이 썼는데 이거 좀 사실적으로 묘사할 수 없었을까. 그 안시성도 여러분
양만 추론되어 있는데 그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야사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안성 성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구려의 힘으로 이거를 격퇴했냐는 데에서는 또 의견도 학자들마다 의견이 있는데, 어떤 학자는 이제 서쪽에 있는 설현타라는 부족이 당나라를 공격하는 바람에 당이 이제 퇴각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됐건 이제 우리 민족이 고구려가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해가지고 이제 이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거는 뭐 의미는 폄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고구려는 어떻게 대응하냐? 똑바퀴 안 날립니다, 여러분. 사신을 보내가지고 사제사를 보내. 그러니까 전쟁하기 싫은 거야, 고구려도. 전쟁을 하기 싫은 거야. 최대한 전쟁을 피해보려고 했는데 당태종의 피를 막은 거죠. 피를 받았어. 지금 공격 앞으로 가야 돼. 피를 받았어. 근데 깨달은 게 있죠? 아, 이게 전선이 하나면 안 되겠구나. 이때부터 신라를 이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신라하고 적극적으로 연합하면서 이제 전선을 두 개로 해. 이제 공격 노트를 다변화해요. 그래서 요동으로 가는 것보다 이제 해안가로 해서 압록강 쪽으로 가는 루트하고요. 그 다음 이제 신라 쪽으로 하는 루트하고 이렇게 다양한 루트로 이제 갑니다. 적극적으로 이제 연합한 거죠. 그리고 전쟁도요. 이제 그 전까지 요동에서 싸웠는데 이제 압록강까지 더 들어오게 돼. 고구려가 점점점 약해지는 거야. 전투에서 한두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이게 전체적인 흐름 그 분위기가 이제 고구려한테 불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고구려의 빼앗은 실책입니다, 여러분. 한두 전체 전쟁이 이긴다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계속된 이제 당나라하고 전쟁이 있었는데 이제 당태종이 결국 죽습니다. 649년에 이제 당태종이 죽어요. 죽는데 유언을 뭐라고 하냐면 고구려 공격하지 말라고 하고, 당고종이거든. 그 다음에요. 당고종한테 넌 싸움도 못하니까 공격하지 마라. 그러면서 죽습니다. 고구려 공격을 하지 말라고 해서. 이걸로 인해서 이제 고구려는 조금 잠시나마 이제 한숨을 쉬게 되지만, 근데 당고종이 당태종보다는 좀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계속 전쟁을 해. 왜 그러냐면 이게 왕의 자질은 떨어졌지만 시스템이 당나라 더 뛰어난 거예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고구려는 영계소문 한 명으로 움직이는 나라고 당나라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나라고. 그러면서 이제 당나라는 고구려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고 신라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백제 공격해가지고 나당 동맹이 이제 백제를 공격하죠. 그래서 백제를 멸망시킵니다. 660년에. 이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전쟁 양상이.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 이제 전선이 압록강 평양까지 이제 한두 차례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완전히 전쟁 노선이 이제 바뀐 거예요. 근데 영계소문은 이런 가운데서 이제 뭐 어쩔 수 없지, 전쟁 계속 해야죠. 근데 영계소문의 아들이었던 연남생이 있는데, 연남생이 압록강 쪽에서 당나라하고 이제 또 싸웠대요. 근데 여기서 3만 명이 전사합니다. 3만 명. 당태종, 그 영계소문의 아들이 연남생이 전쟁에는 별 재능이 없었나 봐요. 뭐 나중에 이거 고구려 배반하죠. 근데 영계소문 싸움을 잘했나 봅니다. 영계소문이 사수전투에서 당군을 전멸시킵니다. 당군을 전멸시켜버려요. 연나라 이 영계소문이 전공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고구려군 한 3만 명이었고 당나라군 한 20만 명이었다는데 당나라군 전멸시켜버리고 고구려가 이깁니다. 그런데 이 전공에도 이제 고구려는 점점점 소모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된 전쟁으로. 왜 그러냐면 당나라는 워낙 땅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을 계속해도 이게 보충이 돼. 전쟁은 경제력이거든요. 근데 고구려는 한정된 재화 갖고 이게 전쟁을 계속 하려고 하니까 이게 국력이 점점점 피폐되죠. 그리고 결국에 영계소문 665년에 이제 병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일 이 독재 체제의 단점이 이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땐 괜찮지만 시스템이 완비가 안 된다면 그 사람 죽은 다음 이제 붕괴되는 겁니다. 이 붕괴되는 과정이 금방 663, 5년에 죽는데 668년에 망하잖아요, 나라가. 3년 만에 망해버리는 거야. 일본 서기에 의하면 영계소문이 죽을 때 아들에게 유언을 했대요. 형제간의 우애를 강조한다는. 근데 이건 조금 만들어진 얘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영계소문이 있을 때 아들 간의 사이가 안 좋았으면 이미 영계소문이 그걸 뭔가 조치를 했겠죠. 근데 영계소문이 좋지 않아 그냥 큰아들한테 그걸 줬단 말이에요. 연남생에게.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아직 뭐 문제가 없었을 거다. 그리고 영계소문은 살아있을 때 집안 사람들과 아들에게 막 권력을 막 나눠줍니다. 관직을 사유화해요. 연남생은 9살 때부터 관직을 받고요. 20대 때 막리지가 돼요.
대장군이 돼.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사유한 거지. 이게 고구려 멸망의 원인입니다. 독재. 연개 소문을 높게 평가하더라도 이건 어쩔 수 없다. 이 독재는 권력을 사유화해서 고구려 멸망에 기여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남생이 이제 권력을 계승하고 이제 지방을 순찰합니다. 순찰하는데 이 평양을요, 동생인 남건하고 남상에게 관리하게. 이것만 봐도 여러분 뭐 아직 갈등은 없죠. 왜 그러냐면 갈등 있으면 맡기지 않지. 왜 맡기겠어? 맡기지 않죠. 맡기지 않습니다. 맡기지 않을 텐데 맡기고 갔다는 것은 좀 믿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제 펌프질을 하는 거야. 펌프질을 한 거야. 일부 무리가 남건하고 남산한테 연남생 너네 형이 너네 죽이려고 한다. 연남생에게도 동생이 형을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 간에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의심을. 그래서 형제 간에 이제 분쟁이 발생해. 그래서 연남생한테 오라고 해요. 동생들이. 연남건이. 평양으로. 근데 연남생이 가면 죽을 것 같거든. 그래서 안 갑니다. 안 가니까 이제 더 반목이 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틀어진 거지. 그래서 연남생 국내성으로 가요. 근데 국내성 가가지고 이제 세력을 규합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나 봐. 당연하죠. 전쟁도 잘 못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 연남생의 아들이었던 헌성이 이제 당나라에 투항하자고 하고 이걸 받아들여서 연남생이 당나라에 투항합니다. 당나라 입장에서는 최고죠. 왜? 최고지. 최고일 수밖에 없는 게 당나라 최고, 아니 당나라하고 싸웠던 최고 고구려 사령관이 항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구려의 모든 걸 알고 있는 애가 아니야. 우리나라 이제 만약 민족 배반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연남생을 향도로 해가지고 이제 평양성을 공격해. 평양성 공격해. 결국에 평양성이 이제 함락되고 고구려는 668년에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이게 안타깝죠. 연개 소문의 후계자 문제 제대로 안 했고 권력의 사유화 그리고 이 후계자들의 다툼 이게 결국에는 고구려 멸망으로 가게 됐다. 네, 이렇게 연개 소문을 했는데 그럼 연개 소문 마지막 평가를 하고 이거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개 소문 평가를 하면요, 연개 소문은 권력 강화를 위해서 무리한 독재, 그렇죠. 그리고 세습 정치의 폐해를 드러냈습니다. 마치 지금 북한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독재는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언젠가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비정상적인 권력 구조는요, 고구려 정치를 비효율성 나타나. 지금 뭔가 북한하고 뭔가 오버랩이 되지 않아요? 저는 참 오버랩이 됩니다. 근데 그가 죽은 다음 이제 그 카리스마가 이제 없어지니까 고구려는 이제 내분으로 발생하고 거기에 그거는 멸망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즉 고구려와 당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스템에 있고 없고 한 사람의 의지한 나라와 시스템으로 나라가 움직인 나라의 그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연개소문 뛰어난 군사 지휘자 능력을 가졌지만 국가를 총체적으로 이제 파악하고 활용하고 이런 국가 최고 경영자 면모에서는 부족한 면모를 나타냈고 이게 바로 고구려 멸망으로 가져왔다. 위대한 민족의 영웅인 것 같으면서도 고구려 멸망의 하나의 또 축을 담당했던 연개소문 지금 다양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연개소문에 대해서 한번 우리 두 번에 걸쳐서 봤습니다. 요거 지금 역사 이거 수험생 분도 보고 아닌 분도 볼 텐데 뭐 아닌 분은 거의 없겠지만 가끔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여러분 한번 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다음엔 이제 군바리 시리즈 권력 잡은 군바리 시리즈 두 번째 이제 고려 무인 시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